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과연 우리는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 안될과학 약 그리고 서울신문사와 함께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괴롭힌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항바이러스제는 나올 수 있을까요? 백신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인데요. 이 둘 다 지금 제대로 된 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약회사와 정부들이 여기에 노력을 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죠. 하지만 이 약이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보통 하나의 신약이 나오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돈으로는 1000억에서 1조 이상의 돈이 소요되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의 신약을 새로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과 제약회사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죠.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10년이나 걸릴까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기 위해 우린 신약 개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신약 개발 과정이란 먼저 동물 실험을 거친 후에 사람에게서 1상, 2상, 3상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가 10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 백신 항바이러스제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바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약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효과가 있는 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렘데시비르라는 약입니다.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사실 에볼라 같은 다른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나온 약인데요. 이 약이 오랜 기간에 거쳐서 사람들에게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로 사용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년의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렘데시비르 같은 약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본질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코로나에 적합한 딱 맞춤형 치료제가 나와야 하는데 이 치료제의 경우 다양한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항체나 혈장 치료제 혹은 백신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의 치료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백신이나 항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의 면역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신과 항체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 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백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맞이하기 이전에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과 같은데요. 약해진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다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먼저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충분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 몸에 적군과 같은 성분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기에 맞춰서 바로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신에 의해서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더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질병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알아서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백신의 작동 원리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항체는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또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넣어주는 행위입니다. 어떤 질병들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완전히 개발되어 있고 어떤 질병들 같은 경우는 일부의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들은 노답이죠. 완전히 답이 없습니다.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특히나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노답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왜 우리 인류는 이렇게 고도화된 시기 막 자동차가 날아다닐 거를 생각하고 자율주행차가 나올 시기인데 이 수많은 바이러스의 정보를 알면서도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진에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혹은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입자들은 이 생식을 하면서 번식을 하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일어나죠. 근데 이 변이율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입자들은 워낙 번식을 빨리 하기도 하고 복제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 같은 경우는 이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고쳐주는 기전이 있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고쳐주는 기전이 없습니다. 그냥 고장난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돌연변이가 마구 일어난 형태로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같은 종족이라도 다른 다양한 애들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여러 종족들 안에 더 다양한 애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혹은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족들, 다른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 때도 앓는 감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그 불편함을 알면서도 명확한 치료제 없이 어느 때에 그냥 앓다 가기도 하죠. 이런 애들도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돌연변이 형태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극복해야겠지만 우리는 다른 바이러스에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생명공학 지식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겠죠. 이 대비법에는 이미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손을 30초 이상 씻고 마스크를 확실히 써서 나뿐만 아니라 남의 질병까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과학적으로 가장 검증된 방법인 손 씻기, 마스크 끼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과학자들이 생명공학 기술로 새로운 약을 개발해 주길 기대하는 건 어떨까요? 긴 인류의 시기를 봤을 때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사실 이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과학기술이 없을 때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에서 언젠가 빠르게 종식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안될과학 그리고 서울신문사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미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건강하게 만나는 그날을 기원하겠습니다. 저 안될과학 그리고 서울신문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